수업으로 돌아와서 지난번에 막 여기다 써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한 몇 개 좀 지난 수업 이어서 추가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드릴 건데 어쨌든 그때 했던 얘기 잠깐만 다시 얘기하면 그 공개키 관련한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산대수 문제가 있고 인수분해 문제가 있어요. 인수분해 문제는 뭔지 잘 아시죠? 10이 있다. 이걸 인수분해해라. 그러면 소인수분해죠. 소수로 인수분해. 그러니까 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수가 대단히 크면 그 수를 인수분해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산대수 문제는 이런 어떤 새로운 대수구조, 그러니까 수학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정수 같은 건데 좁은 범위의 어떤 정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수를 이렇게 좁혔을 때 그 안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보통 했던 사칙 연산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수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룹.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이항연산 하나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이항연산 하나. 곱셈이면 곱셈. 물론 곱셈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되는 나눗셈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덧셈 계열이면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닫혀 있다는 것은 이 연산이 있을 때 이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그 이항연산을 하면 그 결과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다시 집합에. 근데 여기서 아무거나 두 개 꺼내서 요 연산을 취하면 다시 그 결과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닫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닫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썼던 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닫혀 있다는 거고. 그래서 4에다 3을 하면 요 연산을 요 동그라미로 정의하면 4, 3을 하면 5가 되죠. 10이니까 5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항 연산에는 항등원이 있어요. 항등원. 항등원은 뭐냐면 어떤 원소랑 뭐를 하면 다시 자기가 되는 7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1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이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항등원. 그래서 이런 군에는 항등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항등원이. 그리고 역원을 곱하면 이제 나눗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눗셈 효과. 예를 들면 4 곱하기 x 했더니 5가 됐다. 이 환경에서 x가 뭐냐? x가 뭐냐? 구해라. 그럼 여러분 머리 굴리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어떻게 해? 양쪽에 4를 나누면 되죠. 응? 양쪽에 4를 나누면 x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세계에서는 나눗셈을 어떻게 하냐면 4의 역원을 구해요. 4의 역원. 그럼 4의 역원은 뭐냐면 4 곱하기 뭐를 했을 때 항등원이 되는 값이에요. 그럼 4 곱하기 뭐를 하면 항등원이 돼? 2가 돼요. 4 곱하기 2는 8이고 모두 7하면 1이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쪽은 상쇄가 돼요. 2 곱하기 4는 1이 되니까 x만 남고 이쪽은 10이 되니까 10이면 3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체계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암호기수에서 쓴다. 근데 이렇게 작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대단히 큰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군을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곱하기 모두 소수예요. 소수 하나만 갖고 오면 이거는 7 갖고 한 거죠. 11 갖고 하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13 갖고 해도 만들어지고 소수만 갖고 오면 이런 집합들이 만들어져요. 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군은 또 순환군이라고 그래요. 순환군. 왜 순환군이냐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얘를 계속 거듭 제곱하면은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어내버려요. 3의 1승은 3, 3의 2승은 2, 뭐 쭉 하다 보면 다시 1로 오고 1 곱하기 3을 하면 다시 3이 되고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요런 수를 뭐라 그러냐면 이 군의 생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생성자는 용어였어.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군을 순환군이라 그래요. 그럼 이산대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군을 만들고 이런 군에서 어떤 생성자를 가지고 내가 랜덤하게 x를 구해서 y equal g x승을 해요. y equal g x승을 한다는 거는 실제 g의 x승을 한다는 게 아니라 g를 이 연산을 가지고 x번 하는 거죠. 응? x번. g의 2승이다. 그럼 g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인 곱셈이 아니라 이항 여기에 정의된 이항 연산이 보통은 이런 거죠. 곱셈 모듈러 p.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y와 g와 군 정보를 주면 이 여기서의 군 정보는 p가 되겠죠. 그러니까 군을 만드는 방법은 그 소수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곱셈 모듈러 p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면 뭘 구하기 어렵다? x를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해보면 구할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에요. 값을 찾는 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죠. 어렵다는 거고. 그 어려운 정도가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거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수학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수분해 문제도 뭔가 어떤 방법을 써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어떤 주어진 시간에 못 구한다는 거죠. 뭐 한 100년이 걸린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컴퓨터 뭐 갖다 놔도 100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뭘 지금 설명하고 있었냐면은 마지막에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 중에서도 초창기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공격이 옛날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미 사용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그것을 큰 의미에서는 재존송 공격이라 그래요. 리플레이 어택. 옛날에 했던 걸 또 해서 하는 건데 다양한 형태의 재존송 공격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예제를 가지고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토콜을 대략적으로 뭘 하는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KAB를 갖고 있어요. KAB를 갖고 있는데 난스를 교환해서 서로 너 있니?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한번 난스를 이용해서 상호 인증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면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NA를 KAB로 암호화해서 주면 얘는 그걸 풀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활용하는 기술은 이거를 풀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확인해 가지고 뭔가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A가 왔으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누가 준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B, 밥이 준 걸로 하는 거죠. 왜? 밥만 풀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이 된다 그러면 둘 다 상호 인증하려면 똑같은 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NA 주면서 너도 맞아? MB를 주면 MB를 주는 그런 꼴이 돼요.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챕터에서 공개키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오라클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오라클이 뭐다?
뭔가 물어보면 답을 주는 거예요. 진실은 답을. 요것만 보면 요게 오라클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KAB로 암호화된 걸 주면 상대방은 뭐래? 풀어서 그냥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개키 기술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대칭키 기술을 써도 이런 식으로 만약 만들면은 그런 문제가 또 존재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조금 녹화됐겠네. 아씨. 그래서 이 대칭키 기술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요. 즉 오라클 개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대칭적으로 많이 만들어요. 아, 요거 이렇게 쓰면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암호 쪽에서 보면 똑같이 하는 것이 취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취약점이. 자, 그거를 한번 요 예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앨리스가 프로토콜을 시작해요. 그럼 이 앨리스는 누구랑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비랑 하고자 하는 거죠. 이 공격자 C는 KAB가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밥한테 안 가. 차단시켜.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를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를 B인 척 해가지고 앨리스한테 보내요. B인 척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B인 척을 해서 앨리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앨리스가 시작을 해가지고 밥이랑 상호 인증할 수도 있고 거꾸로 밥이 필요해가지고 밥이 시작해가지고 상호 인증할 수도 있죠. 그게 거의 우연찮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주니까 이거를 차단시키고 요 정보에서 이걸 그대로 써서 요 A를 B로만 바꿔가지고 B인 척해서 줘요. 요걸 1'. 그러니까 1이라는 요 1, 2, 3은 하나의 프로토콜 세션이 되겠고 1', 2', 3'은 또 다른 세션이에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중첩 공격이라 그래요. 하나가 안 끝나고 있는데 다른 걸 시행시켜가지고 한쪽 거를 다른 쪽에 이쪽 거를 이쪽에다가 이용하는 공격을 우리가 인터리빙, 중첩해서 공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접속해놓고 거기 정보를 이용해서 또 접속해서 또 공격.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면 얘 입장에서는 B가 보낸 걸로 아는 거죠. KAB로 암호화되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답정을 줘요. 근데 답장을 주면서 뭘 주게 돼? NA를 풀어주게 되죠. 그럼 이제 이 NA를 갖고 있으면 요 메시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써서 또 줍니다. 그러면 얘는 요 1번에 대한 대꾸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NA'을 또 풀어줘요. 그러면 얘는 또 NA' 주면 이거는 동시에 C가 바핀 척도 하고 거꾸로 이용해서 자기가 앨리스 척이 또 한 거예요. 근데 목적은 1에 대한 3 여기까지 완료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원래는. 그대로 성공을 한 겁니다. KAB가 없는데 이 프로토콜에서 밥인 척을 한 거예요. 밥이 없더라도 이렇게만 하면 밥이 있구나 라고 이제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구조들이 똑같아가지고 여기 있던 거를 여기다 갖다 쓰고 여기 있던 걸 여기다 갖다 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해결책은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방향을 하나만 넣어주면 돼. 둘 중에 한쪽에만. B를 넣어주면 B라는 이름을 넣어요. 얘가 이제 시작하면서 나야
너 B 맞니? 내가 보내는 거다라는 거를 확실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 때 여기에는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기에는 예? A가 들어야 되지.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오는 게 B가 들어서 오죠. 그러면 자기가 원래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시작 메시지에 받는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엉뚱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칭적으로 하는 거가 이거 갖다 여기다 쓰고 여기 갖다 여기다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새로 어제 밤에 좀 추가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중간고사 때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2012년도에.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주고 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몇 가지 분석을 해봐라 하는 게 그 문제였어요. 이 프로토콜도 보면 아까랑 거의 똑같은 프로토콜이죠. 단지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대칭 암호가 아니라 서명하는 거예요. MBNA, 난스를 쓰고 최근성을 이용하고 서로 상호 인증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문제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따져볼 수 있냐면 어디 갔어? 지나갔나? 요 했던 거 있죠. A가 B랑 하는 거, A가 C랑 하는 거, A가 B 입장에서 A랑 하는 거, B 입장에서 C랑 하는 거를 그려보고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걸 주고 그러면 A가 C랑 하는 프로토콜을 그려봐라. 이게 문제예요. A가 C랑 하는 프로토콜.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똑같은 프로토콜을 A가 B랑 하는 게 아니라 C랑 하는 걸로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A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암호 기술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암호 기술이 안 써져 있는 그냥 일반 메시지들은 분석할 때 별로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걔는 어차피 조작 가능한 거니까 걔 갖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암호 기술 써져 있는 2번, 3번 메시지 봐야 돼요. 근데 A 입장에서 보면 이쪽 거는 B랑 하니까 B의 서명값이 오고 요거는 C의 서명값이 오니까 요 자체로는 A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B랑 하구나. 내가 지금 C랑 하는 거구나. 그런데 3번 메시지 보면 내가 B랑 할 때랑 내가 C랑 할 때랑 나가는 메시지가 어때요? 형태가 전혀 차이가 없죠. 그렇죠? 저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요 꼭지가 문제가 돼요. 누가 봤을 때 앨리스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거는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프로토콜을 보는 거고 거꾸로 프로토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이 늘 있는 거죠. 누군가를 먼저 시작하니까. 그러면 요 그림은 B가 A랑 하는 그림인데 B가 A가 아닌 C랑 하는 그림을 그려보고 B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는 걸 따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는 B 입장에서는 A랑 할 때는 A 서명이 오고 C랑 할 때는 C 서명이 오니까 B 입장에서는 3번 메시지가 문제가 안 돼. 근데 아까랑 똑같이 요게 문제가 돼요. 왜? B가 A랑 할 때랑 C랑 할 때랑 또 주는 게 똑같아. 형태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 해서 또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 또 봐야 되냐면 요건데 A가 B랑 했을 때랑 거꾸로 B가 A랑 했을 때 요 그림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요 공격은 어떻게 했냐면 A가 B로 하는 건데 그걸 A가 C로 하는데 갖다 쓴 게 아니라
A가 B로 하는 거를 B가 A로 하는 거로에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A가 B로 가는 건데 이 메시지를 B가 A로 가는 거에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 형태는 전혀 안 바뀌고 있죠. A가 B로 하나, B가 A로 하나, 이 구조는 이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형태들이.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따지면 예를 들면 요 두 개가 문제니까 하나는 A 넣고 하나는 B 넣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것까지 고려하면 이 자체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들이. 요 값은 여기 갖다 쓸 수 있고 요 값은 여기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런 세 개를 분석했을 때 마지막 문제가 새끼 5.5.5.5 뭐 이렇게 갔는데 이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좀 바꿔봐라. 문제가 없게끔. 그러면 답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얘랑 얘랑을 다르게 꾸며줘야 돼요. 요 관점에서 여기는 요 관점만 보면 A랑 B랑 하는 거고 A랑 C랑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C, B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요 관점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걸 넣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만 하게 되면 요 두 개가 요거랑 요거랑 형태는 같아져요. 그래서 그 형태까지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는 난스를 하나만 쓰고 다른 거는 난스를 두 개 쓰는 그런 형태로 바꾸면 여기 있는 메시지는 여기 갖다 못 쓰죠. 여기 있는 메시지는 여기 갖다 못 써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도 못 씁니다. 방향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이 식별자를 통해서. 그럼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문제들, 재전송 공격에 대한 문제들이 다소 해결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저는 좀 쉽게 보는 방법은 어떤 프로토콜을 설계를 하면 그 프로토콜을 두고 이런 식의 프로토콜을 그려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 때에는 똑같은 구조의 메시지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이게 A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나타낼 수 있는 정보들. 그게 바로 많이 쓰는 게 보면 뭐예요? 식별자 정보죠. 내가 너랑 하는 거다. 내가 보내는 거다. 너가 받아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거지. 여기다 A를 넣는 건 네가 받는 거다라는 거지. 보통은 이제 서명을 쓰면 이 B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받는 사람, 네가 받는 거야. 내가 한 건데 네가 받는 거야. 라는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 재전송 공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